네, 반갑습니다. 주주멘토 문쌤입니다. 자, 우리 네이버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 제가 이제 한 달 전부터 이제 리포트 그리고 이제 기사까지 전부 이제 짜집기 해드리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왜 네이버를 매수하셔야 되는지, 지금 카카오를 바라볼 때가 아니다, 네이버를 좀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보셨을 때 네이버가 굉장히 또 상승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져서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주워 담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이버 이제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주주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아지셨을 것 같은데, 자, 이 네이버를 우리가 언제까지 좀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하면 좋은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진행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일봉 차트입니다. 사실 이때부터 이제 카카오와 함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러다가 조정을 조금씩 받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상승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신고가까지 달성하면서 굉장히 또 좋은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좀 단기적으로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굉장히 또 상승 랠리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자, 다른 주체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속적으로 매수세로 이렇게 시세를 튼튼하게 유지해 주다 보니까 상승을 해줄 수는 있었으나, 자,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을 것이다. 왜요?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계속 매수세로 유지를 해주고 있었지만 다른 주체들이 버텨주지 못했기 때문에 공포토미가 나왔을 경우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또 시세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고요. 자,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 그리고 이 시세가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가 그대로 이제 지지선이 실패했기 때문에, 자, 요거를 이제 관망하면서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보고, 그리고 이제 가장 최저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 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반면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이제 매수세를 보시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도세가 훨씬 더 강했었는데, 그리고 다른 주체들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이렇게 또 포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분위기를 유지해주고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다른 주체들이 튼튼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없다라고 하더라도, 자, 다른 주체들이 버텨주고 있어서 시세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또 급등하는 그런 모습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주가 이렇게 또 제가 경쟁 구도 컨텐츠 카카오랑 비슷한데 왜 주목을 받지 못할까라고 하면서 리포트랑 기사까지 철저하게 분석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이커머스 그리고 해외 글로벌 사업, 이 지출만 있었을 뿐이지 실적 회수 못했다. 네이버 제페토 우리가 방학으로 가면은 훨씬 더 많은 학생들, 안 그래도 원격 근무와 원격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집에 있는 시간도 많아질 뿐더러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 소비 활동까지 모두 네이버와 이렇게 또 실적으로 연관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신호 그리고 매수가만 따라주셨다라고 한다면요, 자, 요렇게 300만원 정말 2주 만이죠. 2주 만에 뭐 혹은 한 달 만에 이렇게 또 큰 수익을 받아가신 분도 계시기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오스템 임플란트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100만원까지 이렇게 또 수익을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무료로 이렇게 또 추천주도 드리고 있고, 네이버를 왜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그런 이유도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 보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 시장 혹은 이커머스 시장이 맞죠. 이렇게 또 네이버는 이커머스 시장에 비해서 이제 쿠팡이나 카카오에 비해서 굉장히 또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신에 쿠팡보다는 이 풀필먼트 사업에 대해서 좀 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영상에서 요거까지는 언급해 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언급을 해 드려 보도록 하고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까지 아니라도 이제 몇 주 전부터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죠. 자, 쿠팡과는 다른 길을 간다 해서 우리 네이버가 CJ 대한통운 그리고 신선식품 쪽에서는 이마트, 가정가구 쪽에서는 하우저와 함께 협업을 하면서 풀필먼트 사업을 새로 개척해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회사들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풀필먼트 쿠팡과 함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NFA라고 하죠. 소상공인들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풀필먼트 이런 사업을 같이 영위하도록 하고, 그 밖에 CJ 대한통운을 포함해서 아래 보이는 이런 스타트업과 함께 모두 손을 잡으면서 우리 소상공인을 로부터 이렇게 또 풀필먼트 사업을 도와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뒤늦게 이렇게 물류 사업에 뛰어들기도 했었는데요. 카카오도 이제 한진택배 혹은 이제 야쿠르트 아줌마와 함께 손을 잡으면서 물류 쪽에 더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그래서 쿠팡, 네이버, 카카오 계속 이제 이커머스 시장 쪽에서 발을 넓혀 나갈 것 같기도 하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볼 수밖에 없는 게, 그 네이버 제페토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제페토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입자 수가, 해외 가입자 수가 훨씬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가입자 수가 2억 명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2억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로는 안 되죠. 그래서 해외 가입자 수가 뭐 90%가 되고, 그중에 80%가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학 시즌 이때쯤에서 소비 활동이 일어나면서, 특히나 밖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보복에 대한 이제 활동이 이런 제페토 안에서 일어나면서 굉장히 거기서 추후에 소비 활동까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구찌와 같이 협업을 했지만 이번에 디올과 협업을 하면서 더 이제 영역을 넓혀 나갈 것이다 라까지 최근에 이런 기사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왜 카카오를 집중할 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함께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차트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자, 카카오 월봉 차트 놓고 보시면요, 굉장히 또 주가 2020년과 그리고 2021년간의 주가 괴리율이 굉장히 또 벌어져 있다라고 한 달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없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 2020년과 그리고 2021년간의 주가 괴리율이 그렇게 벌어져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네이버 요거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고점을 향해 나아가는데 네이버를 이제 와서 매수해도 되냐라고 하시면은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지금 카카오가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굉장히 또 저점 구간까지 이렇게 14만원 부근까지 떨어지면서 지금 외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요게 또 기회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편이고요. 네이버도 물론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만 우리 기관계가 훨씬 더 많이 담아간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인들 같은 경우는 매수보다는 좀 더 보유의 영역으로 넓혀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추후에 뭐 45만원 선이나 혹은 50만원 선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전 영상에서 제가 글로 써놨는데 이 네이버를 그렇다면은 우리가 언제까지 바라보면 좋겠냐 라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당연히 많겠죠. 네이버를 사실 저희 VIP방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연말까지 바라봐도 괜찮겠다. 왜냐면 글로벌 사업에 대한 지출을 아직 회수를 못 해나갔다. 이것까지 회수하면은 우리가 완벽하게 50만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VIP방에 올려드렸어요. 하지만 지금 봤을 때 네이버를 저는 이제 차익 실현을 전부 해놨습니다. 뭐 물론 더 올라가긴 했지만 이렇게 해서 뭐 300만원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100만원까지 오스템 임플란트까지 받아간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종목들을 제가 왜 차익 실현했냐면은 유동성 장세가 정말 너무나도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카카오 여러분들 보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지금 계속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던 종목이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HMM 제가 6만원 선까지 목표가를 잡아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지지선 안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겠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우상향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경기 민감주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카카오를 박스권 그리고 HMM도 박스권 안에서 가지고 놀면은 정말 괜찮은 그런 이제 계좌를 차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사실 7월 초부터 제가 준비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2차 전지 섹터로 우리가 좀 준비해 나가면은 괜찮은 이제 시세를 받아갈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7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 나갔어요. LNF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후성,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주전자재료, 상하 프론테크까지 모두 이렇게 받아가면서 수익을 받아가셨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6월 말부터 제가 추천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LNF 같은 경우는 뭐 100만원 받아가신 분들 당연히 계시기도 하고, 후성 같은 경우는 짧지만 그래도 10% 가까이 이렇게 또 차익을 받아가시기도 하셨고, 시드머니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물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제가 매도 신호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갖고 계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인증을 보내주셨는데 230만 원까지 30%까지 수익을 유지해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굉장히 또 큰 시세를 크게 받아가신 분들이 많으시기도 한데 이렇게 봤을 때 어떤 분들께서는 정말 한 달 만에 3천만 원 가까이 수익을 받아가시기도 하셨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실 거는 어쨌거나 가치 투자 혹은 장기 투자가 너무나도 좋은 건 알고 있는데 누구나 알고 있죠, 이거는.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로 지금 뒤늦게 준비하신 분들께서도 하반기로 갈수록 2차 전지 섹터가 당연히 좋아지는 건 알지만 유동성 장세, 돈이 흘러가는 그런 시세 흐름이 너무나도 빠르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 LNF를 포함해서 뭐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비움도 마찬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조정이 있을 때 다시 들어가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2차 전지 섹터도 전부 이제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까지 VIP방 회원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그냥 이거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 새로운 전략으로 가져가자. 혹시라도 뭐 여전히 강세를 유지해주면 그때 단기적으로 우리가 2차 전지 섹터에서 매매를 해 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하루하루 차익을 얻어 가시기도 하셨고요.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차트별로 봤을 때 뭐 2% 짧긴 하죠. 하지만 8% 혹은 9% 뭐 많게는 LNF는 뭐 더 챙겨가신 분 계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6% 4% 짧게 차익을 얻어가면서 우리가 뭐 가치 투자 못지않게 요런 수익도 한번 받아가 보자. 솔브레인도 엄청난 시세 받아갔죠. 엄청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렇게 제가 매수가를 잡아드리고 41,500원 달성한 후에 다시 한번 쭉쭉 올라가니까 제가 지지선까지 변경해 드리면서 최종 목표가까지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는 지금 42,000원 선에서 다시 떨어지지 않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뭐 전략적인 팁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지금 이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계속 고점을 찍어내가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겠다. 단기적으로 보는 게 더 안정적일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제 건강하다고 해서 야채만 먹고 삽니까? 고기도 먹으면서 계좌도 튼튼하게 유지해주고 뭐 몸도 튼튼하게 유지해줘야지 이렇게 단기적인 목돈도 마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좀 전략적으로 챙겨가시면서 참고적으로 아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추천주만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이제 추천주를 지속적으로 많이 드려왔었는데요. 카카오 게임주도 큰 수익 보신 분도 당연히 계실 것 같고 수익을 보셨다라고 한다면은 어차피 무료니까 댓글로도 한번 이렇게 또 작성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선도전기도 함께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4,500원, 4,620원 매수가 밴드 잡아드려 보도록 하고요. 이 영상이 제가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영상을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시장 상황 속에서 그때 이 매수가 밴드 내로 여러분께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목표가 같은 경우는 매수가 여러분 잡으신 그 금액대에서 마이너스 4%까지 보시는 게 좋겠고요.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는 여전히 매력적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보유자의 영역으로 다가가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길 바라겠고요. 오히려 카카오 쪽이 여러분께서 지금 접근하시기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이렇게 또 저점을 다져 나가는 그런 구간에서 접근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모두 이제 매력적인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진행할 텐데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 주셔야지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찾아뵐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